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 덕분에 이곳에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유럽 장비만이 표준이라던 오만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한 폴란드 장교의 냉소와 한국 엔지니어의 침착한 대응이 정면 충돌하며 단 60초 만에 불바다가 진짜 실현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 무기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해 온 중령 안제이 노바크입니다. 전차와 방공망, 그리고 유럽의 전통적 강국들이 세워온 질서 속에서 제 군 경력 또한 굳건히 자리해왔습니다. 2025년 9월 5일 폴란드 키엘체 국제방위산업전시회장의 새벽 공기는 제복을 파고들 만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군복의 마지막 단추를 매만지며 거대한 전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제 머릿속 지도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을 지탱해온 그 이름들이야말로 조국의 하늘을 지킬 유일한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거실의 텔레비전이나 손안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감히 유럽의 유서 깊은 강철의 성체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제 안의 세계는 그렇게 견고한 서유럽 중심의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저의 관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제 안의 성벽이 곧 무너지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전시장 로비에서 젊은 동료 장교들이 CNN 쇼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흥미롭게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극적인 편집으로 시선을 끌려는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하며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시선은 저 멀리 위용을 뽐내는 프랑스 알스톰이나 독일 라인메탈 같은 거대 기업들의 부스를 향하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그들의 로고를 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했습니다. 역시 세계의 표준은 유럽이며 검증된 것만이 가치를 지닌다는 안도감이 확신으로 바뀌더군요. 목에 걸린 출입증을 고쳐 매는데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용담하던 동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값싼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일 뿐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허상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불안한 속삭임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제 동선은 마치 운명처럼 한국 기업의 부스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유럽 기업들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단정하고 실용적으로 꾸며진 공간이 제 눈길을 끌더군요. 바로 그때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통역사와 함께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잠시 시간을 내어 폴란드 시스템과의 통합되는 시연을 보시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뒤편 패널에는 호마르, 토파즈 같은 익숙한 우리 군의 시스템 명칭과 복잡한 통합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심과 오만함이 뒤섞인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궁금했네요. 저는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실전 경험의 부재라는 우리 군 장교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예의 없이 던졌습니다. 그러자 김도윤이라는 엔지니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더군요. 그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유럽의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바로 우리 폴란드의 눈으로 직접 검증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 구석에서는 CNN 카메라가 녹화 불을 켠 채 분주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작은 시연이 전 세계로 송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네요. 어느새 제 주변으로는 소문을 들은 젊은 장교들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빼곡하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 견고했던 확신은 사실상 오만과 편견으로 쌓아 올린 성체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의 군사 장비가 세계의 표준이며 그 질서를 벗어나는 시도는 아류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의 로켓인 천무는 서방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한 동양의 복제품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때 그 모욕적인 말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수십 년간 검증된 정답을 따르는 것이 군인으로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 안의 낡은 편견은 그렇게 단단한 벽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늙은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군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천무 3,500발이라는 숫자는 제게 어떠한 전략적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족한 질적 수준을 막대한 양으로 메우려는 미봉책에 가까운 전략처럼 느껴졌을 뿐이네요. 마치 정밀함이 부족한 포탄을 무수히 쏟아부어 운 좋게 맞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도 실전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CNN 쇼크라는 자극적인 영상 역시 일시적인 뉴스일 뿐, 곧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의 브로슈어에서 보았던 정밀과 책임의 철학이라는 문구가 가시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째서 저런 표현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제게 다가와 먼저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폴란드의 방산기업 WB그룹의 수석 엔지니어 피오트르 코발스키였습니다. 그는 이미 저와 안면이 있다는 듯 가볍게 목례를 하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피오트르는 저에게 천무 시스템과 자사의 토파즈 통제 시스템 연동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마르 시범 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며 편의성은 어떤 유럽 장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더군요. 그의 반짝이는 눈빛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기술자로서의 뜨거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오트르는 프랑스 알스톰이 자사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규격을 묶어버리는 것처럼 한국은 로켓과 지휘 시스템, 차량까지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로 묶어낸다는 놀라운 비유를 했습니다. 그 명쾌한 비유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실전 경험 부족에 대해 묻자 그는 그래서 우리 폴란드의 시나리오로 직접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통역사가 그의 말을 부드럽지만 힘 있는 어조로 덧붙여 설명했고 제 마음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네요. 제 주변의 젊은 장교들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연을 지켜보는 동안 잘 차려입은 독일계 방산업체 인사가 다가와 제 손에 묵직한 브로슈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안보는 반드시 유럽의 검증된 기술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죠. 그의 두툼한 손가락은 자사 최신 장비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빼곡한 숫자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최신 개량판의 성능표 역시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무기의 약점인 실전 경험 부족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제 판단력을 흐리려 하더군요. 보이지 않는 로비와 설득의 치열한 전쟁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설명과 대조적으로 한국 기업의 부스는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폴란드의 옐치 차량과 토파즈 시스템, 다양한 탄종을 어떻게 통합 운용하는지에 대한 핵심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다는 담담한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수치보다 제 마음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제 수첩 한쪽에 자주성, 그것이 이번 협상의 판돈이다라고 힘주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폴란드 기준의 검증이라는 그들의 제안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시뮬레이터 화면이 바뀌자 제 눈에 익숙한 폴란드의 지형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조국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비스와 강 동쪽 국경을 방어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가 폴란드의 복잡한 지형과 기후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거리와 탄종의 선택, 아군 지휘 통제 시스템과의 연계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젊은 장교들이 직접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익숙한 운용 절차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얼굴에는 이미 이 무기의 주인이 된 듯한 책임감이 어려 있었군요. 저는 참관하는 내내 마치 신문하는 검사처럼 집요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레퍼런스는 어디에 있느냐고 끈질기게 물었죠. 그러자 한국 측 책임자는 오히려 유럽 공인 시험장에서의 성능 시험과 양국 군의 합동훈련, 그리고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 검증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는 숨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시연의 사회자가 CNN과의 생방송 연결이 상시 가능하다는 말을 외쳤습니다. 모든 검증 과정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죠.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최고조로 향하던 중 갑자기 시뮬레이터 화면의 데이터 전송에 미세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목표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짧지만 치명적인 순간이었죠. 제 등 뒤에서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경험 부족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의심의 목소리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부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화면을 응시했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불과 40초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의 김도윤 엔지니어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시스템 로그를 화면에 띄우고 문제의 원인이 무기체계 결함이 아닌 현장의 불안정한 네트워크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현장망을 백업 라인으로 재연결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죠.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이 침착함이야말로 진정한 실전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낡은 편견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시연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CGR-080 정밀유도탄을 이용한 가상 타격 시뮬레이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에는 가상의 적 기갑부대가 집결한 목표 구역과 인접한 민간 병원 시설 모형이 표시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긴장감이 감도는 장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단 하나의 화면으로 집중되었죠. 가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불과 6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 구역 전체가 맹렬한 붉은 화염 그래픽으로 뒤덮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불바다라고 부를 만한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격렬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미터 옆에 있던 민간병원 시설 모형에는 아주 작은 스크래치 하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스 한쪽 CNN 화면에 코리아 천무 쇼크, 새로운 유럽 방어 패러다임이라는 자막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베테랑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짧은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저도 모르게 굳은 입술을 떼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방식과 윤리를 바꾸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이후 저는 제 머릿속에서 실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란 단순히 과거의 전투 기록이나 격추 스코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극복하는 체계적인 능력이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운용자의 철학이었습니다. 김도윤 엔지니어는 제게 불필요한 파괴와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죽이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자신들의 개발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묵직한 한마디는 수많은 침략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지켜야 했던 우리 폴란드의 국가적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에게서 단순한 무기 상인이 아닌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제 업무 수첩의 첫 장을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의 증거인 한국사는 값싼 전자제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마주쳤던 폴란드 젊은 장교들의 빛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를 마치 주문처럼 입에 올리며 희망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제 3,500발이라는 숫자는 제게 더 이상 값싼 소모품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무기체계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성사시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복귀하자마자 밤을 새워 호마르 통합의 기술적 타당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단순한 무기 구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옐츠, WB 그룹 등 폴란드 현지 방위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강조했습니다. CNN과 BBC 등 세계 유력 언론의 보도가 가져온 외교적 파급력에 대한 항목도 추가했죠.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을 넘어 폴란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더 이상 차가운 분석이 아닌 뜨거운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예상대로 위원회의 원로 장교들은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낡고 익숙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륜과 우려를 존중하면서도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검증 방식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주도하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합동훈련과 연합 사격평가,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국 기업이 약속한 상세한 기술 이전 로드맵을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제 진심을 담아한 문장을 덧붙였죠. 이 무기는 적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를 쏘는 무기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최종 브리핑이 열리던 날, 국방장관이신 스타니스와프 카민스키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기존 패트리엇 시스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천문은 결코 대체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다층적 방어 능력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시스템과의 구체적인 통합 사례를 제시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의 논리는 명확했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의 주장을 굳건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한 원로 장교가 또다시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지적하며 나섰습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영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낡은 매뉴얼보다 바로 이곳, 우리 땅에서 우리 기준에 맞춰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실전 대비가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김도윤 엔지니어가 일어나 데이터 지연 사태 당시의 장애 대응 프로토콜을 유창한 폴란드어로 직접 설명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폴란드가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서명식 현장에는 폴란드어와 한국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나란히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키엘체의 가을바람 속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CNN 생중계 화면에는 키엘체에서 세계가 배우는 교훈 협력과 신뢰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지 일자리 1000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저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군복 주머니 속에는 폴란드와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작은 호마르 미니 모형과 기념 배지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총탄 대신 기술로, 그리고 전쟁 대신 협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폴란드와 한국은 단순한 무기 거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를 쏘아 올리는 미래를 향한 굳건한 동맹이 된 것입니다. 키엘체의 눈부신 하늘 아래 저는 우리 조국의 새로운 미래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힘차게 시작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다음 영상을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